안녕하세요. 결혼의 달인의 박민정입니다. 저번 시간은 제가 이제 이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승혼을 시킨 커플에 대해서 제가 두 쌍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지금도 계속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시는 제 쌍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나이대별로 제 노하우와 경험과 모든 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? 파악한 능력이나 이런 걸 제가 담아서 좀 키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옛날에, 옛날이라고 그러지만 한 10년 전에 제가 일을 할 때는요, 재혼 여성분들 나이가 30대 초나 중반이 거의 없었어요. 거의가 좀 한 40대, 50대 이랬는데요. 요즘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출산 안 하고 사실혼으로 헤어지는 여성도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안 될 거는 빨리 끝내버린다는 거죠.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고 살고 저것이 인간이 될래나 또 살다 보면 애가 생기면 좋아지겠지. 응? 우리 다 부모님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림에 있었지만 요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. 니 잘났냐 내 잘났다. 그래 끝내자. 이런 식 아닙니까 이거 다.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제가 이걸 할 때는 아주 외도 쪽에 거의 이혼 고객 많았는데요. 요즘 같은 경우는 성격 차이도 많더라고요. 파고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죠? 근데 재혼을 제가 이제 20대 29부터 39까지 20, 30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여성부터. 이때는 대체적으로 자녀를 출산을 안 하거나 무출산이거나 사실혼이 많습니다. 여자분들이. 여성이 출산을 안 했다. 사실혼이다. 그러면 거의 남성분 재혼도 출산을 안 한 사실혼이나 무출산을 보려고 합니다. 여성이 출산 안 했기 때문에. 그러면 자, 여성 나이가 예를 들게요. 여성 나이가 38에 재혼인데 출산을 안 했다. 이 여성이 원하는 남자를 42까지 보겠다. 미팅은 되지만 원활하지 않습니다. 42살에 조건 좋은 남성분이 자기도 출산 안 했고 사실혼인데 이왕이면 35세 이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? 그쵸? 그러니까는 여성분들이 출산을 안 한 사실혼이다.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바로 39이 되니까 여성분들이 제가 30대 출산 안 한 무출산 같은 분들이 제가 꼭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. 남성분 나이를 조금만 더 위로 넓혀서 보자. 출산을 하지 않고 사실은 남성분이 계시고 조건도 좋으시다면 그래도 한 위로 7살, 8살 정도까지는 보시라. 그러면 사람도 좀 다양하게 만나면서 조건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다 보면 사람 보는 눈도 생겨요.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여성분들이 무출산이나 사실혼이 오시면 일단은 남성분 쪽은 출산을 안 했거나 사실혼을 맞춰드린다. 그런데 나이를 조금만 넓히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오케이 되면 미팅이 순조로운 거고 여성이 말하면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. 나는 아무래도 5살 이하는 이하만 원하지 6살도 싫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받습니다. 그렇지만 꼭 이 얘기를 하죠. 미팅이 원활하진 않다. 그거는 감안하셔야 된다. 그렇게 제가 미팅에 들어가고요. 그 다음 여성분이 30대인데 출산을 했습니다. 근데 본인이 안 키우고 전 배우자가 키워요. 남자분 쪽에서. 근데 그 여성분이 비동거이다. 자, 본인은 혼자 이제 살고 있다. 여성분이 30대인데 이 여성분들도 오시면 저한테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. 내가 애를 안 키우기 때문에 남성 쪽도 애를 안 키우는 사람을 원하거나 혹은 남성분이 조건이 굉장히 좋다면 하나나 아니면 전문직이나 진짜 조건이 좋으면 남자분 나중에 요즘 남성분들은 재력 있고 하면 다 애들 유학을 보내니까 나중에 크고 하면 그렇다면 보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여성분이 만약 내가 출산을 했는데 내가 애를 안 키우고 혼자 살고 있다 이러시다면 남성분들은 비동거 그러니까 출산인데 비동거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혹시 남성분 프로필이 너무너무 좋으면 한 명이나 2명을 키우더라도 유학도 번역하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해서
그렇게 좀 보시자. 또 이렇게 저희가 풀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여성이 이제 자기를 본인이 키우는데 딸을 한 명 키우는 거하고 딸 2명 키우는 거하고 아들 1명 키우는 거하고 딸아들 키우는 거하고 틀립니다. 남성분들이 그나마 조금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게 여성분이 딸 1명 정도 키우는 경우는 그래 딸은 시집 보내면 되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. 좀 무난하게 여성이 미팅에 들어갈 수 있고요. 만약 여성분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운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재력도 되고 좀 괜찮을 보시려면 나이를 위로 좀 보셔야 됩니다. 당연히 남성분 쪽의 장애는 감당을 하셔야 되고요. 근데 여성분이 만약에 아들을 2명을 키운다 본인이 사별일 경우 여성이 뜻하지 않게 사별인데 아들이 2이다. 어떤 여성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. 결혼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 대신에 저희가 넓히라고 해요. 나이도 좀 넓혀보고 남성분 쪽도 애 둘도 감당을 해보고 일단 요래요래식으로 한번 해보자.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여성이 만약 경제력이 있으면 저희는 더 좋고요. 설사 경제력이 없다 치더라도 여성분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내가 애를 키우지만 전 배우자 남자 쪽에서 생활비라든가 양육비는 다 된다. 시부모 쪽에서 이런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상담을 세세하게 해서 미팅에 들어갈 때 남성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남성분이 만약 여성분이 애를 둘을 키운다 그랬을 때 그럼 그 애를 내가 나중에 대학까지 다 돈을 내가 써야 되나? 혹시나 이런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 이 여성은 뭐 자녀를 2명 키우지만 지금 시댁에서 요리 케어를 하고 있고 뭐 요리 있어 이제 저희가 다 얘기를 합니다. 그런 남성분이 오케이만 보시고요. 제가 굳이 이 생각이 들어요. 안 본다는 사람을 굳이 뭘 이거를 얼렁뚱땅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. 만약 매니저가 정말 이 2분은 결혼이 되겠다 하면 한번 이렇게 해보지만 그냥 굳이 싫다는 사람은 알겠습니다. 그냥 다른 분 소개해드릴게요 해서 다른 분 넣으면 되거든요.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자 40살부터 49세까지 이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애가 똑같겠죠. 무출산 그 다음에 뭐 사실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 1명 키우는 경우 애 2명 키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남성분 쪽에 뭘 여성분들이 요구하냐면 돈입니다. 경제력. 제가 아까 재혼해서 여성이 볼 때 최고 중요한 게 경제력하고 성품이라 그랬죠.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저희가 비하인드스 들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성이 10,000원이다. 근데 40, 40대 여성 10,000원이다. 이런 여성이 갖고 와서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죠. 우리 선생님 여성한테 선생님이 미혼이지만 미혼만 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. 재혼까지 풀자. 될 수 있으면 내가 미혼을 한번 참보겠는데 미혼이 어려운 이유가 남성분이 경제력이 있고 하는데 왜 출산을 안 하려고 하겠냐. 그럼 여성 나이에 민감하다. 그러니까 혹시나 돈만 내다 버리고 시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결혼할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래도 1년 안에 빨리 시험을 보는 게 나으니까 출산 안 한 미혼도 보고 미혼도 보시고 출산 안 한 사람도 보고 혹시 애를 키우더라도 조건이 좋으면 우리가 두루두루 좀 보자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. 그러면 여성분이 그 오케이 하면은 미팅이 원활하게 되는 거고 또 여성이 요거 따지고 요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이제 그때부터 세밀하게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저희가 대체로 10,000원을 한 38 정도부터 얘기를 하는데요. 요즘 워낙 결혼을 늦게 하시니까 35, 36, 35 많거든요 여성분들이. 근데 어차피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날 거라면 나이 들어가지고 플러스가 없습니다. 여성은 출산 때문에. 요즘은 뭐 출산 안 하고 강아지 키우고 사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살다 보면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죠? 그리고 뭐 한국이 지금 뭐 인구 감소 때문에 절벽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두 분이 능력이 되고 하면 그래서 장애를 두는 게 훨씬 좋거든요. 두 분 살아가는데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너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말이 있잖아. 여자는 한 단계 위의 남자를 보고 남자는 한 단계 아래의 여성을 보면 된다. 맞습니다.
너무 위에 있는 남자 요거 뭐 여기가 공장입니까? 남자 만들어내는 공장입니까? 아닙니다. 그죠?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만 평생 사랑해줄 남자가 누굴까? 그리고 그 남자 경제력이 어떤 남성이면 될까? 이 정도는 집에서 대충 아우터라인을 좀 잡고 오셔야 돼요. 그래야 매니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성분들이 어떤 분은요,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여성이 꿈속을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. 100억을 남의 집 진짜 말고 애기 이런 분들도 그럽니다. 500억 이상 맞춰달라. 남성분 100억 이상 맞춰달라. 좋다.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500억이 있는 남성은 어떤 여성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? 20대도 줄 섰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여성은 애 둘 있어요. 나이도 48이야. 직장도 뭐 별로 없어. 아파트 하나 있어요. 그런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500억 이상은 나는 보겠다. 맞춰준다는 매니저가 거짓말 하는 거죠. 그죠? 현실에 맞게끔 상담을 해야 됩니다. 절대로 재혼은요. 뜬구름 잡듯이 내 인생을 바꿔주겠지. 물론 제가 인생을 바꾼 사람 많습니다. 물론 그렇지만 현실의 바탕을 두고 너무 위에 거를 원하시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. 또 이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최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품이 먼저다.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걸 한번 잘 맞춰보셔라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여기까지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50대까지 했으니까 50대 이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